자, 5강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여기 보는 것처럼 주제별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부터 들어갈게요. 자, 삼국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버프왕 때 들어옵니다. 버프왕 때 신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그래서 2차원 순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2차원 순교비가 있어요.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요 떨어진 게 머리예요. 2차원의 머리가 잘리고 하얀 피가 샘솟는 모습을 비석으로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로써 불교가 수용이 되었고, 그래서 불교 관련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입니다. 탑. 그래서 삼국의 탑을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백제를 대표하는 것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먼저 탑이 뭔지 볼게요. 탑은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부처님이나 어떤 되게 공덕이 높은 유명한 스님을 이렇게 죽으면은 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얀 구슬 같은 사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곳을 원래 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교랑 관련된 어떤 불경책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탑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죠. 탑은 원래 목탑에서 시작해서 석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탑의 형식을 뜬 석탑으로 이렇게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목탑 양식을 한 석탑이다.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었잖아요. 나당연합군 뒤에 배우겠지만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소종방이 여기에 쳐들어옵니다. 그 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이 벽면에다가 그 소종방 장군이 낙서를 해놨어요. 백제를 정벌했다.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른 별명으로는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평정했다 백제를 해서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경주의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 여기 모전이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모전이 뭐냐면은 원래 중국은 벽돌로 석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 그래서 여기 모전이란 말은 전탑을 모방했다. 한마디로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벽돌은 흙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 분황사 모전 석탑의 이 벽돌은 큰 돌을 잘게 잘라서 다듬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탑은 아니고 모전 석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요 세 석탑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원래 그 경주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 있었는데, 목탑은 불에 타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황룡사 구축 목탑은 몽골 침입 때 불에 타서 없어졌고, 고구려도 분명히 탑이 있었을 텐데 목탑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에 타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불상. 부처님의 상이죠. 자, 고구려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유명하고, 백제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그 다음에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역시 마찬가지로 요 세 개 나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인데, 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연가 7년이라 써 있대요. 그래서 연가는 아마 우리 앞에 배웠던 연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금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은 고구려가라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부처님이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존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나 양 사이드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미소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여담이지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신라는 요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은 평양의 안악궁이라고 해서 우리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잖아요. 그때 지은 건물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
신라는 황룡사였는데 둘 다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미륵사지라고 부르고 황룡사지라고 부르는데 이 지자가 들어가면 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령에도 보면은 성주사라고 안 하고 성주사지라고 부르죠. 지라는 것은 터만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도교 볼게요.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건 사신도 그림 있고 백제 산수문이 벽돌, 백제 금동 대학로,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요 것들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떤 나라인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끝나요. 먼저 도교가 좀 어려워요. 불로장생,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죽지 않는 것을 꿈꾸고 산청순배, 산과 물 같은 걸 되게 숭배하고 그곳에서 사는 신선 같은 거 좋아하고 무위자연, 우리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상을 도교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의 고분, 이따 보겠지만 무덤에 사방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벽화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신들을 보면은 이게 거북이 등껍질은 있지만 머리도 두 개고 꼬리도 길고 특이하죠.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우리 들어봤나요? 좌청룡, 우백호, 북주작, 남현무. 그 중에서 남쪽을 담당하는 현무도인데 사방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 현무도를 그려놓은 것이 고구려 벽화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도교적인 요소이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유명합니다. 여기 조금만 잘 안 보지만 산을 그려놨는데 상상 속의 산이고 신선이 누를 법한 그런 산인데 도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고 백제를 대표하는 금동 대학로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죠. 요 위쪽에 보면 주작 상상 속에 새가 있고 도교에서 좋아하는 복례산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꽃 그리고 용 그래서 불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복례산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도교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 새 그림 나오면은 도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유학은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이라는 게 있었고 지방 경당이라는 걸 지어서 무예도 같이 했었고 백제는 오경 박사를 뒀습니다. 이 오경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중시하는 5개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인 오경 박사 제도를 두었었고 신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걸 뒀어요. 임신년에 맹세했다라는 거야. 그것을 기록했대요. 요게 임신서기석 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젊은이가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젊은이 둘이서 유교책을 어떠한 것을 언제까지 공부하자. 한마디로 신라의 젊은이들이 유교책을 공부하자라고 다짐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비석을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유교책을 공부하겠다라는 거니까 유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천문학은 하늘의 어떤 별이나 어떤 그런 것을 관측하는 건데 고구려도 천문도가 있었고 우리 유명한 신라의 첨성대가 선왕 때 만들어졌었죠. 공예품은 아까 봤어요. 백제금동 대학로 이거 확대해서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금관과 장신구, 신라의 금관 이런 게 있죠. 자, 고분 볼게요. 고구려는 처음엔 돌무지 무덤으로 시작했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백제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보니까 어때요? 고구려나 백제나 똑같죠? 왜 똑같아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도 같다라고 우리 앞서도 선생님이 소개해 줬었어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특징이었다가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역시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역시 요 것들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인데 쉬워요. 보다시피 돌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 무지 쌓았다.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요 사진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인데 장군총이라고도 불러요. 장수왕이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거랑 요거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여기 보다시피 고구려의 후반기 때
백제도 후반기 때, 신라도 후반기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한마디로 삼국이 공통되기에 후반기 때는 이 굴식 돌방 무덤을 쓰는데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문만 찾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굴식으로 돼 있고 굴처럼 돼 있죠. 돌방이 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굴식으로 돼 있는 돌방으로 돼 있는 무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모주림 천장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줄어들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모서리가 어떤가요? 점점 줄어들죠. 길었다가 작았다가. 그래서 모서리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천장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입구만 찾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쉽습니다. 역사 용어로 도굴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유물들, 고분 안에 있는 유물을 껴묵거리라 그러는데 껴묵거리가 남아 있을까요? 다 훔쳐갔죠.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 특징 알아두세요. 모조림 천장 구조이고 도굴이 쉬워서 껴묵거리가 남아있지 않다. 특징, 벽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바닥은 아니죠. 사면에다가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림 아까 배웠잖아요. 사신도. 여기도 있네요. 사신도. 이 벽화를 고분 벽화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사신도 같은 상상 속의 동물들을 그렸었대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생활 모습, 자기들의 어떤 귀족, 이런 정도의 무덤을 쓰려면 귀족이거든요. 왕족이거나 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잘 보면은 귀족 주인공 크고 하인은 조그맣게 그려놨죠. 그래서 신분 차이도 잘 드러날 정도로 그 당시의 생활상을 잘 그려낸 것이 이 당시 때 고분 벽화들입니다. 근데 보통 요거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널이란 것은 나무 판자를 말하는 거예요. 널을 넣고 거기다가 덧널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나무 널과 덧널. 그다음에 돌무지, 돌을 막 쌓아요. 흙을 쌓고. 그래서 요거는 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나무가 썩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입구도 없을 뿐더러 유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징, 도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 넣어놨던 껴먹거리가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신라 쓰드죠. 경주에 가면은 수많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 이유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다 빼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벽화가 있을 수가 없죠. 벽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천마도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천마도예요. 근데 천마도는 벽화다? 아니에요.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말에 안장에 있었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상상 속의 말이에요. 천마. 하늘을 나는 말. 사람이 죽으면 이 천마가 안내한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잘 낚아요. 자, 삼국의 생활 모습 볼게요.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신분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이 있고 평민, 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대표적인 신분제가 신라의 골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신분제도이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신라의 골품제인데 이 그림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골품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골, 진골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들을 있고 두품이라고 하는 그 아래 계층들. 그래서 성골, 진골, 두품. 원래 1두품에서 6두품까지 썼는데 나중에는 4, 5, 6두품만 남습니다. 자, 성골, 진골, 6두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승진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4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5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6두품은 여기까지. 진골은 끝까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옷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 골품이란 말은 뼈골자예요. 뼈다귀에도 품격이 있다. 뼈다귀에도 품계가 있다. 뼈다귀면 뼈다귀지. 거기에 또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이 제한이 있었고 옷 색깔도 달랐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집의 크기까지도 제한을 뒀었고 그리고 말의 수, 보관할 수 있는 말의 수도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옷 색깔도 달랐었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골품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삼국신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삼국의 대외 교류인데 여기 중국은 뺐어요. 워낙 중국 중심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너무 당연하게 뺐고 이 서역이란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서역이란 말은 중국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준으로 서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들을 서역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이들과 교류를 했어요. 초원길, 비단길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길을 통해서 교류를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역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고구려인이 등장을 해요. 고구려인이라는 증거가 이 모자 위에 이런 깃털을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각조총이라는 벽화 무덤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여기 조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 코를 보면 콧수염이 있어요. 코도 우리나라 코가 아니야. 서역인의 코를 하고 있어요. 서역인과 우리 고구려인이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경주에서 검이 발견되었는데 이거 딱 봐도 우리나라 검이 아니죠? 서역의 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역과 교류했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큰 사진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때는 문화가 앞섰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많은 문화재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백제가 가장 활발했었고 수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심지어는 일본 천황조차도 백제 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해 줬던 나라가 백제고 고구려는 해자라는 스님이 쇼토쿠 태자 우리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고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똥 만드는 기술 가야는 우리 토기가 유명하다 배웠었죠. 일본의 토기가 전해져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볼까요? 고분벽화인데 이건 우리 고구려 거고 이건 일본 거예요. 근데 치마가 똑같아.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불상이고 이거는 일본의 불상인데 딱 봐도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면은 일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얽힌이라는 재밌는 게 있는데 선생님 본 수업 때 안내해 줄게요.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삼국의 문화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탑 부분에서 요거 세 개 구별하는 거. 백제 거, 요 두 개랑 석탑.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불상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 거, 백제 거. 특히 요 두 개가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교를 상징하는 그림. 요 세 가지 나오면 도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 시험 잘 나옵니다.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을 시작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했고 백제도 똑같다고 했어요. 신라를 대표하는 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아까 빼먹었네요. 백제에는 특별하게 무령왕릉이라고 해서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남조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게 세세히 보면 벽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꼭 봐야 되고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잖아요. 일본의 고대 문화 중에 아스카 문화라는 게 있는데 2학년 때 배웠어요. 그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 삼국이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부분, 이 부분은 꼭 사진과 함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왔을 때 어떤 나라 거냐, 뭐 도교냐 이런 것들을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